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일본 총리 다카이치랑 호류지에 간 영상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고대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후련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걸 보셨는데요? 수장고 안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먼저 무슨 비단벌레? 그 벌레가 어떤 벌레를 말씀하는 겁니까? 하고 툭 던지거든요. 그런데 주지스님은 무슨 벌레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박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네, 우리 황남대총에서도 나왔습니다. 황남대총에 이러면서 말을 이어갔는데 바로 신라 유물과의 연관성을 설명한 거잖아요. 와, 전 이 장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대통령이 호류지의 옥충주자가 신라의 기술임을 은근히 깔고 나누는 아주 지능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런 발언을 할 때 주지수님을 바라보는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을 보세요. 아주 묘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맞아요. 저도 소름 돋았습니다. 존 카터 코벨 박사가 한국의 여관방에서 10년 넘게 기고하고 주장했던 그 옥충 주자의 진실을 일본 총리와 카메라 앞에서 넌듯이 던진 거잖아요. 주지스님이 국조보살이라고 소개했던 그 고려 불상이나 금당 벽화 그리고 옥충주자처럼 일본이 보물로 꽁꽁 감추고 있는 고대 예술품들이 일본 게 아니고 사실은 신라 왕실이 일본 천황가의 조상에게 하사한 선물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는 암묵적인 의도를 한 말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런 디테일까지 알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여기 왔으면 옥충주자 원본 한번 보자 이거였을 수도 있겠지만 영상을 보니까 일본이 그것까지는 안 보여준 걸로 확인됩니다. 영상에서 설명 들어보니까 보통 수장고의 옥충주자 원본은 빛 차단 등의 이유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안 그래도 한국이랑 일본은 고대사를 두고 뿌리 깊은 갈등이 100년 넘게 으르렁거리는 사이인데 국가 정상들이 만나서 이례적으로 이런 유적지를 간다는 것 자체도 좀 생소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영상을 보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부러 노리고 하는 발언 같은데? 다른 발언들 들어보면 제 생각이 더 확실해집니다. 한국 국민들은 금당 벽화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이것도 뼈 있는 말로 들립니다. 아니, 그 절에 주지나 되는 스님이 담징 이야기를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스님은 찔리는 건지 그냥 소데스까? 하고 얼버무려버리고 말잖아요. 사실 호류지는 일본 최초로 세계 문화유산 등록된 건데 일본은 작가 미상으로 소개할 뿐 고구려 담징이 그렸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죠. 맞아요. 공개된 것만 해도 고대사 관련 발언이 쏟아졌죠. 유홍준 박사까지 동행한 거 보면 미리 기획된 게 아니었을까요? 시작부터 우리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경주와 나라는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의도된 거라 생각합니다. 대보장원 안에 있는 관음상 보고도 다뜸 저거 백제 관음상인가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이것도 코벨 박사가 틀림없이 고구려풍이다 라며 10년 넘게 주장했던 건데 그때 강단 사학자들은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엔 일본 주지스님이 딱 인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래될 때부터 백제, 쿠다라에서 왔다고 하여 그렇게 부릅니다. 와, 이거 답변 받아냈으니 공식적인 발표가 된 셈이죠. 통쾌하네요, 진짜. 또 불에 탄 벽화 주위를 보면서도 이게 불에 탄 후의 상태인가요? 불에 탔음에도 형태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니 역시 대단합니다 라고 띄워주기도 하고요. 일본 쪽에서도 대통령님 덕분에 저희도 평소에 못 열어보는 것을 봅니다 이러는 거 보면 확실히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알고 가서 역사 강의 한번 하고 온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본 가이드가600 나나넨니 콜류 사레마시테 쇼토크 신고가 히조니 세깡시마시다 라고 했죠. 한국어로 607년에 건립되었고 쇼토크 신앙이 매우 성행했다는 내용인데 사실 한때는 일본의 모든 액면의 집회에 나왔던 인물인 쇼토크 태자도 백제인이라는 주장을 일부 일본학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가도와키 데이지라는 사학자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소가씨가 백제계 도레인 가문이고 백제 목만치가 소가노 마치와 동일인이라는 말도 하죠. 쇼토크 태자의 어머니인 아나호베노 하시히토 황녀와 아버지인 요메이 천황이 모두 소가씨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진한 백제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거 일본에선 무척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벌레가 뭐길래 일본 총리가 비차단을 핑계로 공개를 거부하고 유홍준 교수는 또 왜 황남대총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옥충 주자는 높이 2.3m의 불상을 모시는 작은 집 모양의 공예품입니다. 이 옥충이 바로 비단벌레를 뜻하는데요. 이 보물의 가장자리 금속 장식 밑에 수천 마리의 비단벌레 날개가 깔려 있어서 빛을 받으면 영롱한 초록색과 금색이 섞인 신비로운 빛을 냅니다. 그런데 이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기법은 일본이 아니라 신라의 기술이죠. 경주 항남대총에서 출토된 말 안장 가리개나 발걸이에 똑같은 비단벌레 장식이 쓰였으니까요. 언젠가 역사 다큐에서도 그 황남대총의 신비에 대해 방송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코벨 박사는 옥중주자의 정교함은 당시 일본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신라 왕실이 일본 천황가의 조상에게 보낸 하사품이거나 신라 최고의 장인이 건너가 만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저서에 남겼었죠. 우리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은 금당벽화를 잘 안다고 했을 때 주지수님이 그렇습니까? 하고 얼버무린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은 호류지 금당벽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놓고도 정작 누가 그렸는지는 작가 미상이라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고구려 승려 담징의 이름을 애써 지우고 있는 거죠. 일본학계는 절이 한번 불탔다가 재건되었으니 담징이 직접 그린 게 아니다라는 핑계로 피해갑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붓을 든 손은 바뀌었어도 그 붓을 쥐어준 기술은 누구 것이냐는 거죠. 사실 담징이 가져간 건 그림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와 먹, 재짓술, 그리고 채색 안료 배합 기술이었습니다. 이 원천 기술이 없었다면 금당벽화는 애초에 탄생할 수 없었으니까요. 또 하나 통쾌했던 장면. 우리 대통령이 저거 백제 관음상인가요? 라고 묻자 주지스님이 결국 네, 쿠다라. 그러니까 백제에서 왔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라고 인정했잖아요. 코벨 박사가 틀림없이 고구려풍이다 라고 10년 넘게 주장해도 꿈쩍 않던 일본이 이젠 인정을 한 거죠. 금당벽화 앞에 불에 타버린 기둥을 보면서 이게 불에 탄 후의 상태인가? 라던가 불에 탔음에도 형태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니 역시 대단하다 같은 발언도 했었죠. 이 소나무의 결, 억지로 깎지 않고 생긴 그대로 살린 이라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겠어요? 유홍준 박사까지 동행한 걸 보면 대통령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간 거로 보여요. 그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백제의 치목 기술을 말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치목 기술이라는 게 백제의 나무를 제대로 다스리는 기술이거든요. 백제의 대목장들은 나무를 단순한 건축 자재로 본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대했죠. 산에서 베어온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휘어질지, 햇볕을 어디서 받았는지까지 다 계산해서 깎고 다듬는 건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호류지처럼 1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핵심 비결이기도 하답니다. 못을 하나도 안 쓰고 나무와 나무를 딱 맞게 끼워 맞추는 방식이라던가 나무의 수축과 이완을 미리 예측해서 치목을 해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나무끼리 더 꽉 맞물리면서 건물이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현장에서 나무의 결이 살아있다거나 디테일이 대단하다고 감탄한 것도 바로 이런 백제 장인들의 치목 기술이 녹아든 기둥과 볼을 직접 보고 생색을 낸 게 아닐까 싶네요. 일본 언론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내용과 우려하는 내용이 다 있네요. 일본의 문화재 전문 매체나 현장 관계자들은 우리 대통령이 단순히 동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건굴 상단의 비둘기 조각이나 나무의 결이나 치목의 흔적까지 정확히 찝어낸 것에 대해 고대의 목조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할 시선이라며 높게 평가하는 기사도 있고요. 일본은 언론에서 역사나 유물 같은 건 암묵적으로 거의 다루지 않는데요. 일부 보수적인 논조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백제와
황남대총의 비단벌레를 직접 언급한 것을 두고 호류지의 정체성을 한반도 도래 문화로 규정하려는 외교적 의도라고 해석하기도 하네요. 특히 주지스님이 한국 대통령의 안목에 감탄하며 우리도 평소 못 여는 수장고를 연다 하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일본의 성역이 한국 대통령의 십견 앞에 열렸다는 상징적 패배감을 느끼는 기사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상 가장 마지막 부분에 주지스님의 진짜 속마음이 담긴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이걸 들어보면 이번 시찰이 왜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호류지를 떠나마자 일본 방송과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어요. 오, 주지스님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말해요. 호류지가 세워질 당시의 문화는 조선반도, 백지에서 건너온 기술자들이 만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금당 벽화를 보며 교과서에서 봤다고 말한 것에 대해 주지스님은 대통령이 역사에 대해 정말 세밀하게 알고 있어서 놀랐다며 감탄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주지스님은 대통령이 문 위에 비둘기 방지용 침이나 정원의 소나무 건강 상태까지 알아채는 걸 보고 보통 사람은 절대 모르는 부분까지 찝어내는 분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조차 대통령님은 참 세세한 곳까지 기가 막히게 보신다며 옆에서 거들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주지스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호류지는 옛날부터 조선반도와 문화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인데 한국 대통령이 직접 와서 그 사실을 재확인해주니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요. 와, 일본의 국보사찰 주지가 스스로 우리의 뿌리는 한국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환영 인사를 한 셈이네요. 철저한 준비와 인문학 행보가 일본 심장부에서 제대로 통했다는 거네요. 그쵸. 우리 대통령이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잼피어스트였습니다.